자, 지용아,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하냐?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 음, 어쩌다 환절기니까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해. 자, 원래 이제 이번 주에 모토부터 하려고 했는데 정화편에서 조금 늦었어. 그래서 뭐 욕심을 부려서 좋을 건 아니니까 어, 이제 이틀에 걸쳐서 정화를 삼춘 정화, 삼화 정화 이렇게 학습하고 또 그 다음날 이제 음, 삼추정화, 삼동정화 이렇게 학습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이제 무토까지 이렇게 끝내놓으면 일단 반이 끝난 거니까 이제 이달 말까지는 전체 난강몽 본문을 학습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자, 83페이지 정월 인월 정화는 간목이 당권하여 모항한 바 경금이 아니면 벽갑할 수 없어 인정이 어려우니 경금을 고용한다. 고용한다라는 말은 원래 이제 간목이라는 것은 어, 경금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정화라는 것은 일단 일선의 용신이 간목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고용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방편 삼아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렇게 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또 좀 재미있는 게 이게 이제 시어머니를 뜻하거든. 시어머니는 우리가 이제 내 남편 관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일치해서 경금 시어머니를 쓴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자, 어쨌든 뭐 갑은 경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이거 일단 상식이니까. 자, 그다음 원문은 경금의 고용을 말하지만 임시방편의 뜻을 지닌 고보다는 전이나 존의 편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정화가 간목을 쓸 때 경금은 단순히 보좌용신이 아니라 패키지 삼아서 같이 와야 되는 거니까 보좌용신 같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경금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자, 정화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 된다. 간목이 없으면 의지할 곳이 없는 셈이다. 다음으로 경금으로 간목을 쪼개야 인정할 수 있다. 이 노래는 이미 간목이 있으므로 먼저 경금을 쓰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노래 그 지장간에 우리가 그 간목을 용신으로 삼아서 이런 의미는 아니야. 그냥 이 노래에 그냥 간목이 있다는 거고. 만약 인월 정화가 경금이 투하고 그러면 이제 간목도 있어야 되잖아. 양신이 다. 그때 인월 말고 다른 지지의 장간이라도 간목이 있는 게 훨씬 더 용신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인월 정화는 인수 용제격을 이루면 일단 기격을 성립시킨다. 다음은 미국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팔자다. 신혜생이지. 자, 인월 정화가 경금을 투해서 봤어. 근데 이제 경신금이 좀 혼잡하지. 그러니까 제가 혼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낸시 레이건이 촉부인은 아니었어. 그지? 또 그런 이제 탁한 맛은 있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우리 난강망을 볼 때는 용신을 중심으로 해서 용신을 제복하는 지신이 없으면 일단 용신이 용신이 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용신은 일단 효용은 나타난다. 그다음 혹 한 무리에 간목이 있는데 경금이 없어 이를 제하지 못하면 가난하거나 요절에 이른다. 혹 단지 하나의 간목과 여러 을목이 있으면 필시 고향을 떠남으로 처하는 물어볼 것도 없다. 또 이제 간목을목이 여러 개 있으면은 뭐 목다 하식밖에 더 되겠어? 불이 꺼지니까 오히려 불리하고, 또 갑을목을 보고 경자시에 태어나면 그래도 생시에서 이렇게 용신을 얻으면 패득승리한 거야. 그래서 물론 패득승이라는 것은 뭐 입법적 절차에서 하는 용어지만, 그래서 처자를 두고 채근은 가하다. 그래서 채근이라는 것은 미나리를 캔다는 뜻인데, 이 말을 두고 여러 해설서들이 뭐 좀 가난하다든지 또 뭐 학교는 입학한다든지 뭐 국학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채근은 가하다는 것은 내가 미나리를 캘 만한 척박한 땅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국록을 하사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년이라도 복록은 구가한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아. 자, 숙달부자. 인월 정화의 간목이 태다하면 목덕하식이 된다. 이때는 반드시 제로 인수를 파야 한다. 또 을목이 많으면 효신의 흉의가 나타나므로 경금이 을목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식과 아내가 자식이 온전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자시생은 시의 간지에 재관을 놓아 아내와 자식과의 인연이 두터울 뿐이다. 두터운 편이다. 다만 기격에 해당하지 않고 유림의 선비에 불과할 뿐이고 가업을 잇는 것은 가능하다. 유림의 선비에 불과하다니까 이제 국학에 들어간다 이런 말 하는데, 유림의 선비에 불과하다가 나중에는 그 유림의 선비지만 농사를 짓고 살만한 땅은 하사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채근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야. 이때는 임계수가 투해야 길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자, 85페이지. 인월 정화가 임수를 얻어 화목격을 이루면, 뭐 여기서 진토는 이제 성립되기가 어렵지. 왜냐하면 임인월이나 임인시밖에 안 되니까 진이 놓일 수 있는 자리가 없어. 뭐 정과 진은 배합이 안 되니까. 어쨌든 화목격을 이루면 차명은 필히 대기격에 부합하고 경금을 보지 않아 파격되지 않아야만 묘한 것이다. 인월 정화가 화격을 이루면 필시 부가 있다. 화격을 짓지 않으면 일반 내격에 준하여 용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봤어. 자, 그 다음에 혹 6월 경금 임계에 있는데, 자, 혹 경금과 임계수가 있으면은, 자, 임계수가 경금을 녹슬게 하고 하니까 기토가 이때는 출간해가지고, 임계수가 병이잖아. 약을 제압하면 차명은 과갑은 못해도 이도로는 공명을 이룰 수 있다. 여규이도. 자, 이 노래는 한기가 있어 제왕 생사라면 식신으로 제사를 해야 기격을 이룬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이런 입법관계로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그지? 나중에 난강망이 좀 익숙해지면. 어쨌든 보통 음간이 칠사를 보아 기격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다음은 조화원약 평주의 빈천한 여명으로 묘사된 팔자인데, 인월 정화가 경금 신금 받는데 개수 보는 바람에 명식을 망친 거야. 그래서 이때는 기토나 무기토가 이것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대원에서 좀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 혹 한 무리의 임계수를 보고 인시를 얻지 못하거나 또는 경금이 없으면 필시 궁궁해진다. 인월 정화가 인시생이면 임수를 보는 것이고, 이것은 화격의 성립을 예고하는데, 이때 개수가 용신인데 화격을 이루지 못한다 이러면은 빈천해지기 쉽다는 거고, 또 인월 정화에 경금이 없다면 용신이 없으니 공공하기 쉽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원시가 좀 애매한데, 이 부분 때문에 선생님 좀 극복이 어려워요. 내가 하여튼 난강망의 육친에 대해서 여러 번 그 볼드체로 두껍게 그냥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이 대목인데, 한번 보자고. 일단, 자, 혹 정년 임월 정일 임인이시면 이 명식은 기본적으로 화격이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정일의 양쪽으로 임인일 임인시가 되고, 이렇다고 해서 이게 투합 형태는 아니고 정년이기 때문에 정이 확보돼서 날아가니까 또 이것도 화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화목격이 되니까 남자는 필히 대기하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자는 불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자, 그래서 88페이지 1항을 보면, 혹 정년 임월 정일 임시생이라면 남자는 대기하나 여자는 불이 마땅치가 않다 이랬어. 자, 마땅치 않은데 왜 마땅치 않으냐? 우선 여명에서는 합을 많이 짓는 것을 굉장히 일단 불리하게 생각해. 그러면 그 합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단순히 남녀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느냐? 쌤이 이렇게 생각해. 우선 아마 고서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든지 이런데
정임 뭐 이런 식의 팔자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뭐 아이를 두고 도주했다라든지 어쨌든 다른 남자와 인연을 맺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그 몹쓸 여자의 명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걔가 해서 잘 살지 않을까? 선생님 이런 생각 일단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차격은 토를 아내로 삼고 금이 자식이다 이랬어. 이 부분에서 이제 극복이 잘 안 돼. 왜냐하면 원래 화격은 화신을 생하는 글자를 용신으로 삼아요. 그러면 임정한묵이면 수를 자식으로 일단 놓았어야 돼.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볼 때 뭐 신월을목이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화금격을 짜면 토를 자식으로 놓고 철을 아내로 놓는 걸 육친을 봤을 거야. 또 미월 간목에 각히 하토격을 지으면 토를 생하는 화를 자식으로 놓고 목을 이때 철로 놔야 되는데 이때는 또 수를 철로 놨어. 그러니까 화격의 입장에서 화신이 극하는 것을 철로 놨단 말이야. 그럼 육친성을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신월을목에서도 그러면 아내를 을경합금이 아내를 뭘로 놔야 되냐면 목으로 놔야 되는 거야. 거기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아. 또 이것을 단순히 합화한 오행이 극하는 것을 우리가 초로 놓는다는 것은 말은 되지만 여명에서는 그것을 남편으로 놓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단순히 미월 간목에서 수를 초로 놓은 것을 우리가 오류다라고 판단하면은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다 맞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되냐면 착격은 토를 아내로 삼는다고 그래가지고 한목격의 그 극하는 성분을 아내로 삼았어. 그리고 자식도 한목격을 극하는 성분, 관설의 성분을 자식으로 삼는 거야. 그러면 원문에서 보면은 합격은 무릇 생하는 용신을 그러니까 합하오행을 생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라고 이런 말들이 몇 번 있는데 그게도 위배되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떤 가설을 또 세웠냐면 자 생하는 글자의 오행 그러니까 합격 화오행을 생하는 글자를 우리가 이제 용신으로 삼는다고 할 때 갑일주 같으면 갑기합토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 토 합하는 그 기토를 생하는 글자를 용신으로 삼다 가지고 화가 용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을경합금하면 그 경금이니까 경을 생하는 토를 하고 여기서도 정임이니까 임수를 그러니까 합하는 글자의 오행을 생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 그러면 금을 용신으로 삼을 수 있어. 근데 이것은 어떤 그 이론적 배경이 없어요. 논리가 쓰지 않는단 말이야. 합하는 글자를 생하는 그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합하는 오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뭐 그 사이트를 뒤져서 원문들을 다 뒤져보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미 내가 이 난강 마스터라는 책을 쓸 때도 충분히 내가 고찰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난강망 책대로 본다면은 을목 신월이 처자를 육친에 비유해 용신의 육친을 대입한 것만이 난강망 이론 체계에 맞고 그 다음에 미월 간목에서도 화를 자식으로 봤으면 응당 목을 쳐놓아야 되고 여기서도 목을 쳐놓고 저기 뭐야 화를 임정한목이니까 수를 용신으로 놓고 금을 쳐놓았어야 된다고 봐. 그런데 차격은 토를 아내로 삼고 금이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녀가 갓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녀라는 것은 자녀가 금인데 그러면 생시에 임인시가 되면 그 생시의 글자가 이 금과 위배되기 때문에 자녀운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갓난하고 또 자식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좋아. 그 다음에 여명이 이와 같으면 음천하고, 음천하다는 거는 이제 일부 종사 못했다는 얘기고, 또 형부흑자 이제 뭐 다른 남자한테 아이를 놓고 도망을 가니까 그 여명에서 합달을 많이 지으면은 이제 은간히 임수를 여러 군데서 봤으니까 물론 하나 하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명식 자체는 그냥 임정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구조적인 측면에서 너무 불리한, 특히 뭐 정해일주다 이러면은 뭐 좌우 아래 다 이렇게 합을 짓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근데 실제로 또 이런 그 정년이몰, 정일, 임일, 임시생 이런 여명들이 그렇게 부처인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뭐 실제로 그랬다. 그래서 육진법에서는 일단은 당분간 합격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화신 오행을 생하는 오행을 자식으로 삼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생하는 것을 철로 놓는 관법을 다 취하면서 나머지 비춰보고, 하여튼 여기에서는 뭔가 좀 오류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원시가 한 사람이 쓴 건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육신의 효용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야. 이제 존신이나 그 용신이 정해지면 또 약신이냐 상신이냐 이런 걸 따라 가지고 육신의 건전 유무를 그 각 육진궁에 따라서 이제 배합해서 보겠는데, 그런 연습들은 이제 이미 얘기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실제 명식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할 텐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정화편에 들어가면서 남강만 육신법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하기 시작했다라고 일단 너도 알고. 자, 숙단 한번 읽어볼게. 인월 정화의 팔자가 화목격을 이루면 아름다운 명이 된다고 했다. 다만 이때 관, 금은 불리함으로 자식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 여명이라면 관 남편이므로 부궁의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원래의 남편 임수가 기반되어 좋지 않다. 음천을 논한 것은, 그래서 내 생각에는 관이, 금이 임목에 원령에서 배반되어서 또는 뭐 일지에서 배반돼서 좋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여명에는 특별히 임수가 기반되었기 때문에 자식이나 또 남편의 운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른 우리 이제 합격에서는 육신에 되게 대체로 좋잖아. 근데 요 유형에서만 굳이 자식이 갓난하고 또 여명에서 특히 남편 운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있던 부성이 합거돼서 날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좋겠고, 그래서 음천을 논한 것은 합다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지에 동방을 이루지 않는 한 진화가 아니므로 결함이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은 이 명식의 그 격국이 이렇게 정임, 정임 이런 구도에서는 뭐 난강망에서 말하는 진토를 봐가지고 완전한 합격을 짜지는 못하는 유형이라서 그런 가화에 그런 육친 결여가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봐. 그 다음, 혹 지지에 화국이 있고 적수의 해갈이 없다면 승도의 팔자다. 이때 간목이 출간하면 대략 가하다. 총론에서 수가 없으면 불가하다. 수가 많아도 마땅치 않다. 이제 화국을 짰을 때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제 뭐 인호술국을 짜거나 이러면은 적수 해갈이 필요하고. 승도 원래 이제 목화 분멸되면 일찍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승도의 팔자다라는 게, 그러니까 속세의 그 재산이나 지위를 다 버리고 산으로 가면 수명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물상 대체가 있었던 거지. 승도의 팔자라는 거, 업상, 이것도 업상 대체인데, 승도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소유가 돼버리면은 수명은 늘릴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 간목이 출간하면 지지 화국을 이루어도 또 어떻게 정화가 좀 붙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위험한 거야. 간목이 도움이 있어도 그렇게 썩 나이스하진 않고, 수가 없으면 큰일 나고, 수가 너무 많아도 불빛을 지금, 어쨌든 영식에서는 수가 많고 화국을 짓고 이렇게 되면은 팔자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 수와 기재 이런 걸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뭐 간목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염상의 기세라도 한번. 근데 염상이라고 해도 목화가 왕한 것은 수기가 적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 목화의 염상의 기세를 보여도 빈곤함이나 고독함을 면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없으면 일단은 불가인 거야, 가염상을 짜도. 근데 이제 또 수가 많아도 마땅치 않은 것은 인월병화가 수를 가지고 우리가 써서 기격을 짜는 거, 수를 이용하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자, 인월정화에 지지화국을 이루고 수가 없으면 되게 고빈하고 용렬한 위인이다. 다만 간목이 출간하면 가염상격을 이루어 약간의 기함은 있다. 화는 본성이 세관하여 자체로는 염상을 이루지 못하고 간목에 도움이 없으면 쓰임새가 없다. 그러나 을목은 세관한 기록 생부가 어렵다. 여기서 뭐 굳이 을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 이때 수가 없거나 많으면 좋지 않다. 다음은 가염상격의 팔자 유형으로 일지유금은 병이 된다. 운에서 유를 제거하면 필시 발전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염상격의 기세를 이루어 가지고 조율한데, 이럴 때 이제 유금은 이제 거스르는 거니까 이제 병이 되겠지. 그런데 요 명식, 목화 분열하는 요 명식은 간목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간목은 여기에 반드시 결정 요소가 나타난다고, 전도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명식은 가다라고 볼 수는 없어.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 자, 묘월 정화는 스불이 정화를 상하게 함으로 먼저 경금을 쓰고 다음으로 간목을 쓰는데, 자, 만약에 이 명식에서도 병화 같은 게 투였다 그러면 스불이라고 할 수는 없어. 일단 어쨌든 경이 아니면 을목을 제거할 수 없고 갑이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묘월의 슬목이라는 말이 굳이 뭐 이렇게 스불의 그 물상을 들고 설명할 필요는 사실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 어쨌든 여기서 갑경이 투하면은 그냥 일선의 용신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갑이 양투하면 가갑이 정연하고, 이제 목이 좀 무성해진다고 해서 이제 경부터 먼저 쓰는 거지. 또 경금이 투하고 간목이 함장되면 생혼이나 공감은 이루고, 간목이 투하고 경금이 함장되면 일호로 공명하고. 그래서 여기서 굳이 스브를 내세워서 뭐 특별히 5개 쓰는 용법이 없기 때문에 별로. 자, 한번 보자. 을목은 회목과 같아 불이 잘 붙지 않으므로 습을이라 한다. 자, 지푸라기 같은 거, 뭐 나뭇잎 이런 게 불이 잘 안 붙잖아, 그지? 그리고 이때 봄철에 이 나뭇잎은 또 습기를 품고 있어서 습을이라 그래서 습을상정이라 그래. 습을상정. 상하게 한다고, 상간 쓸 때 그 상자. 그래서 묘월 정화에 갑경이 모두 투하면 가갑을 한다. 경금이 투하고 간목이 암장되면 생원이나 공감은 하고, 갑이 투하고 경금이 암장되면 일호로 공명이 있다. 경금이 있으나 간목이 없으면 청한 선비가 되고, 간목이 있으나 경금이 없으면 번명에 속한다. 자, 간목이 없으면 습을로는 불을 뭐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다음은 대신에 경금이 습을을 좀 이렇게 제복하는 그런 맛은 좀 있어요. 제어해서. 근데 뭐 을목이 투하지 않은 이상은 서로 뭐 이렇게 특별한 효용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평범한 명이 돼. 다음은 벼슬이 상세 이런 사람으로 고서에 예시된 명이다. 자, 우선 91페이지 명식부터 한번 보자. 경진생. 자, 묘월 정화가 간목이 투하고 경금이 투했어. 자, 이럴 때 진신 외에 투하는 글자들이 신경이 쓰이지 않니? 그지? 그때 이 글자들이 진신을 보통 제복하는가에 포커스를 두면 돼. 제복하느냐에. 그래서 경금을 뭐 제복하려면 뭐 병정화가 있다든지, 또 간목을 제복하려면 갑경이 이제 경이 있다든지 이래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 정화가 경갑을 쓸 때는 경갑이 서로 첩해 있는 것이 굉장히 상스러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신을 서로 훼손시켰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갑과 경의 글자 두 조합은, 그지? 그 외 나머지 글자의 용신의 건전성을 볼 때는 그렇게 따지면 되니까 이 경우에 전혀 용신이 훼손되지 않은 거지. 자, 스불상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데,
스불상정이란 한마디로 을목은 인정하지 못하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을목에는 정화 못 붙여. 붙여도 연기만 나. 그렇다면 간목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서 또 우리가 그 모닥불을 붙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간목이 있으면 을목도 효용이 나타나. 또한 경금이 간목을 벽갑해야 인정한다. 원문에서 을목의 효용을 을목의 제거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아니야. 그렇게 관계가 없어. 실제로는 벽갑인의 작용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 혹 을경이 함께 투하면 큰일 나. 왜? 경금이 을에게 정을 주기 때문에 탐합을 면치 못하니 불은 전혀 못 붙이고 금전으로 가면 가난으로 몰골 철골이 되는 거야. 앙상해진다. 철골이라고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두 철골이 있는데 뭐 지영이는 잘 모르겠다. 그 야당의 그 이해찬이라고 그 당대표 알아? 이해찬이라고 뉴스 봤어? 그 다음에 근래에 이제 물러났지만은 그 자유한국당에는 그 전원책 변호사라고 조강특위위원장이라고 해서 좀 시끄럽다가 이번에 카톡으로 해촉 통보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참 해골같이 생겨가지고 사랑은 생긴 게 참 중요한 거야. 지금 뭐 그건 아니니까 일단 그만하고 자 어쨌든 혹 간목이 경금이 투하고 을목이 암장되면 탐합하지 않아. 그래서 을이 오히려 인정하는 셈이니 자 을이 인정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이렇게 불을 붙일 때 지푸라기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여서 후후 불면 그것을 뭐 가지고 불을 계속 태워서 뭐 음식도 만들고 하지는 못하지만 을목을 이용해서 뭐 계속 간목 없으면 을목이라도 계속 모아서 불 붙여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그지? 이렇게 돼서 운이 간목을 다시 붙거나 또 목화로 들어가면 화색을 당겨주면 불쾌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을목을 용하면 목이 자식이고 수가 아내가 되는 거지. 자 만약 그런데 이제 을목을 쓰는 용법 자체가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일단 참고하고 만약 간목을 보지 못하고 을목으로만 붙인다면 부기가 장구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인해 화에 달하고 교묘하게 희롱하지만 반대로 졸렬해진다. 그리고 인간의 품성이 일단은 좀 인격의 결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뭐 소리장도니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일단 결함이 있는 것은 보통 가신을 쓸 때 그래. 가신을 쓸 때. 알겠지? 크게 보면은 가신을 쓸 때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묘월 정화에 을경이 동시에 투하면 탐함만극하여 경금 용신이 무용지물이 되니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을목이 암장되면 을목이 정화의 불꽃을 이끌므로 이롭다. 동남운에는 인다용제로 성격되어 부기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운이 도와야 되는 거야. 목처 수자는 인수용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화는 간목을 보지 못하면 수명이 길지 않으므로 부기가 길지 않다. 즉 그리고 또 부기 또한 장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기가 장구하지 못한 거지. 자 을목으로 얼만큼 불을 피울 수 있겠어, 그지? 자 정화는 간목이 있어야만 목화 통명이 되어 경금을 극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 경금을 목화 통명으로 경금을 격지한다는 것은 재적 성취를 본다 이 뜻이겠지. 자 92페이지 혹 지지에 목국을 이루고 경금이 투하면 청기하다. 자, 청기하다라는 것은 팔자에 병이 있고 약이 있고 이게 청기야 한마디로. 그 다음에 청기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불리한 그런 구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청기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비겁이 많아. 이거 이 병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뭐 칠살 하나가 탁 투해가지고 고투해가지고 비겁과 대적해. 이것도 청한 기상이 나타나는 거지. 또 그러나 경금을 보지 못하면 상인에 머문다. 묘월에는 을목이 삭거나여 필수적으로 경금이 있어야 하는데 을목이 있고 경금이 없다면 빈고하여 의지할 곳이 없다. 경금을 용하면 자 을목이 있고 경금이 없다는 것은 자 을목으로 이미 불을 못 밝혀. 그러니까 그 금을 녹여내지 못하는데 무슨 돈을 만들겠어. 그 다음에 경금을 용하면 금이 자식이고 토가 아내가 된다.
자, 한마디로 묘월 정화는 을목이 권리를 잡은 때이니 경금이 없으면 흉하다. 다만 지지에 목국을 이루면 가염상격으로 금을 용납하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가리쳐야 한다. 을목 편인이 당황했으므로 죄로 인을 송상시켜야 한다. 토처금자란 인수용제격으로 보옥상 식재가 희신인 경우를 말한다. 다음은 가염상격으로 동남운의 승진한 팔자다라고 했어. 자, 지지의 목국을 이루면 가염상격으로 금을 용납하지 않을 때까지 가리쳐야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보자. 묘월 정하에 이렇게 목화로만 이루어졌어. 그러면 염상의 기세가 됐어. 그지? 그래서 이제 동남운으로 이제 간다. 그런데 이렇게 목화 하나로만 치우치면 좀 곤란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미토 토기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이 경우에 수의 보조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정정정 삼자는 임수의 허신을 불러와서 관으로 관을 쓰는 그런 특징이 있어. 자, 이것도 나중에 우리 허자론에서 또 우리가 허자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때. 자, 93페이지 원시가 있고 인왕살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왕살고가 뭐냐 보자. 자, 인왕살고 하면 대부대기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인왕살고란 무엇인가? 자, 인수가 왕하다. 그 다음에 칠살이 고투했다. 이건 무슨 어떤 형이지? 자, 묘월 정화에서 인왕살고라는 것은 갑투하고 개수가 투한 경우를 얘기할 거야. 그러면 살중패인의 격국을 이루겠지, 그지? 자, 우리가 아니다 이제 인수용살이 이제 인수격이 인수용살이 된 거지. 인수용살이 되면 아주 좋은 격국이야. 그 다음에 한무리에 수가 있는데 무토에 재가 없으면 빈고하지. 한무리에 수가 있으면 그게 병이 되니까 그것을 제하는 무토가 있어야겠지. 이때 또 한무리의 수는 지지로만 수국을 짓는 거 아니야. 천간에 투해줘야 돼. 또 한옥을이 적고 개수가 많아서 무토로 이를 제하면 도리어 길하다. 습을 한 것을 무토가 좀 덜 습하게 만들어주고, 토를 용하면 토가 자식이 되고 화는 아내가 된다. 자, 여기 이제 인왕살고라는 것은 결국 용신의 간목을 굉장히 그 개수가 도와서 용신 간목을 훨씬 더 건전하게 해주어서 정화의 빛이 오래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대부대기하고 이런 데서 이제 과갑을 논하지 않은 이유는, 원래 이제 과갑을 하려면은 원래 이제 1, 2현의 용신이 이제 갑과 경이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데 인왕살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하지 않아. 하지만 명식이 크고 이국적으로 잘 성격되었고 그것이 또 조우용도 갖춤으로써 존신 기능을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될 거야. 자, 진월 정화 한번 보자. 자, 진월 정화는 무토가 사령해서 정기는 설기되어 약하니 먼저 간목을 용하고, 간목은 이제 두 가지 효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효용을 가져도 우리가 존신 그래. 그래서 용화해서 존정하고 제토한 다음 경금을 같이 본다. 그래서 경감 양토하면은 정이 가갑이 이런다. 여기에 보면 대북기격, 그다음에 임금의 은영을 받아가지고 뭐 왕족의 팔자 뭐 나오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일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갑에 급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찍 등용문에 올라서 관리로서 쭉 출세하는 것을 얘기하고 평생토록 높은 직에 오른다 이런 거지. 또 하나가 장되고 하나가 투하면 종래 백정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니 하나가 투하고 하나가 장되면 평범 이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종래 백정은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생각해 볼래? 자, 대개 정화의 부기는 갑경의 용어가 안 쓴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경우도 아주 빈천한 그런 신세로 가지는 않는다 이거야. 그런 뜻이지 뭐 백정은 되지 않아 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진다.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품위는 잃지 않는다 이 뜻이야. 품위는 잃지 않는다. 진월에는 간목의 효용이 크다.
인정과 제투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이다. 갑경 둘 중 하나는 투하고 나머지 하나가 감정되면 수사다. 아주 뛰어난 선비가 됐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 뜻이지. 혹 지지의 목국을 이루고 경금을 먼저 취한다. 경금이 투하고 정계가 투하지 않으면 역시 자 경금 봐봐. 경금이라는 우리가 용신을 쓸 때 정으로 제복하는 걸 두려워하고 개수로 녹슬게 하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은 정이 두렵고 개가 두려워. 이 두 가지가 두려워. 또 참고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말한다. 자, 진월 정화가 지지의 목국을 이루면 인왕하여 제가 용신이 되니 취재 파인격이 된다. 그래서 이때 개수 관살이 나타나면 개를 설하여 기격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쓸 때는 죄를 용해야 되는데, 그지? 개수 나타나면 안 되지. 또 정화 나타나면 안 되지. 그래서 죄가 있으면 부한 가운데 기가 있다. 자, 그래서 납속 주명. 하여튼 재기가 밝고 이재영상의 재능이 밝고 또 재무계통으로 출사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납속 주명.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뭐 우리가 공직자 중에서는 지금은 이제 안 가려고 그러던데 재무계통이 다른 공직자도 좀 달랐어. 재무부에 이제 뭐 이재국장을 하든지 이러면 정말 그 요직이지. 마피아라고 그랬잖아 그쪽은. 그다음에 96페이지 지지수국을 이루고 임계수가 투하면 살중신경환이 필요요절한다. 혹은 흉사를 당한다. 혹 무기토가 양투하면 양묘지격이 된다고 했는데 양묘지격은 어떤 건지 또 뒤에 보면서 읽어보고 뭐 벼슬길에 온다 이 뜻일 거야. 만약 하나의 간목이 토를 파하면 상인에 불가하다 이렇게 했어. 자 무슨 말이냐. 자 수국을 이루어. 수국을 이루면 병이야. 무토로 제해야 돼. 그런데 통상 우리가 무토로 제할 수 없으면 간목으로라도 설해주면 어때요? 라고 얘기해. 근데 이 간목 설기의 효용이 의외로 없어. 왜냐하면 왕한 수기를 빼주는 효과는 있지만은 사실 그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해야 되는 무토의 제압을 그 무토를 오히려 토제해버리기 때문에 간목이 별로 이렇게 쓰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진올에는 화가 징계하고 수의 여기가 있어 종살이 어렵다. 따라서 지지수국을 보고 진종이 성립되지 않으면 살중신경으로 요절에 이른다. 자, 근데 진월에 목에 여기가 종살이 오는 게 아니라 수국 지으면 바로 종살격이 될 수 있지. 이때 식상으로 살제하면은 기격으로 벼슬기로 온다. 그러니까 랑무지격은 무기투가 투해서 칠사를 이렇게 중합해주면은 올 수 있고 또 간목이 있으면 제사를 성립시키지 못함으로 파격이 된다. 물은 용신이 송상되면 발전하여 이게 뭐냐면 간목을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지만 수가 많으면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제사를 성립시키지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목이 오히려 토를 극해가지고 용신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신 하나 용신이 정해진 거야. 수국이 정해지면 용신은 무토밖에 쓰지 못하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래서 간목을 용하면 목이 자식이 되고 수가 아내가 되고 금을 용하면 금이 자식이 되고 토가 아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수초목자는 상관폐인을 토저금자는 상관용제로 생기게 발전을 말한다. 갑경이 같이 있으면 경금이 벽갑하나 간목이 있으면 금이 토기를 설하여 토중으로 이루어진 화를 밝히는 것이다. 진월에는 화토가 징계함으로 다음과 같은 팔자도 기격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뭐 간목을 쓰지 못하면 그 진월 병화가 이렇게 그냥 식신생제 유형으로 금을 써서 그냥 가는 거. 어차피 금은 이전의 용신이니까 이렇게 해서 불을 북격을 지어도 또 나름 효용이 있고 다음은 일본 소화시대 그 유인 히로히토 병의 팔자인데 진월의 정화가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은 반증이다.
그러나 지지 수국을 이뤘다면 살중신경에 대해서 당이 파격되니까 이때는 무토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보니까 이 경우에도 자 진월이면은 우선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상관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상관격인데 상관에서 상관이 거의 토국을 지은 거야, 이게 토국을. 그리고 이제 상관생제했는데 이제 상관생제격 같은 거지 이제. 그래서 상관생제인데 이때는 그 제가 임수관을 봐가지고 팔자는 좀 신약하게 만들어주지만 신금에 포커스를 둬서 임수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신금 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유형으로 만든 거지. 근데 이제 한번 잘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좀 죄다 신약한 맛이 있어. 그지? 또 죄다 신약한 맛이 있다고. 그리고 이론은 또 뿌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큰 궁전에 살지만 이 사람이 진짜 뭐 천왕이니까 뭐 신적인 존재였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부옥빈인에 있는 아무 권리도 지지 않은 그런 사람, 실속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 뭐 그건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그 히로히토 왕자의 일생이 편치는 않았지. 나중에 뭐 내년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했으니까. 하여튼 이 정도로 해서 삼춘정화 마무리하도록 하자. 자 이제 삼화정화 학습하자.